평생을 가족 위해 살았는데 남은 것이 허전하다 느껴질 때가 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지는가? 나이가 들수록 분명해지는 것이 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마음으로 산다. 편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말년이 달라지는 길을 분명히 보게 된다. 말년이 복된 사람은 무조건 더 붙잡지 않는다. 오히려 내려놓을 줄 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있다. 이 말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다. 삶의 핵심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붙잡으려 한다. 자식도 붙잡으려 한다. 돈도 붙잡으려 한다. 사람도 붙잡으려 한다. 하지만 붙잡을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진다. 잃을까 두렵다. 변할까 불안하다. 그래서 점점 더 예민해진다. 그래서 점점 더 상처받는다. 말년이 힘든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다. 놓지 못하는 마음이다. 자식에게 집착하는 부모가 있다. 내가 이렇게 키웠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다. 그러니 자식이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식은 결국 자기 인생을 산다. 부모의 기대를 끝까지 따라주지 않는다. 그 순간 마음이 무너진다. 서운하다 느껴진다. 배신감이 올라온다. 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문제는 자식이 아니다. 집착이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진다. 붙잡을수록 멀어진다. 그래서 말년이 복된 사람은 다르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붙잡지 않는다. 도와주지만 간섭하지 않는다. 기대하지만 집착하지 않는다. 이 차이가 인생을 바꾼다. 재산에 대한 집착도 같다.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살아온 세월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런데도 부족하다 느껴진다. 그 이유는 비교 때문이다.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이 계속 흔들린다. 말년이 편안한 사람은 비교하지 않는다. 남이 아니라 나를 본다. 지금 가진 것을 본다. 그래서 마음이 고요하다. 그래서 얼굴이 편안하다. 사람에게도 집착이 있다. 떠난 사람을 붙잡는다. 지나간 일을 계속 떠올린다. 이미 끝난 일이다. 이미 지나간 사람이다. 그런데 마음은 놓지 않는다. 그래서 고통이 계속된다. 사람은 2번 아프다. 한 번은 실제로 일어난 일 때문에 아프다. 또 한 번은 그 일을 놓지 못해서 아프다. 말년이 복된 사람은 다르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다 하고 인정한다. 떠난 사람은 떠난 것이다 하고 받아들인다. 그래서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를 산다.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식인가? 돈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과거인가? 그것을 놓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진다. 처음에는 쉽지 않다. 익숙하지 않다. 불안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놓을수록 편안하다. 비울수록 가벼워진다. 그래서 말년이 복된 사람은 비우는 사람이다.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놓는 사람이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오늘 단 하나만 실천하면 된다. 하나만 내려놓으면 된다.
작은 것 하나, 사소한 집착 하나,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하나가 쌓이면 인생이 달라진다. 말년은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만드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당신의 말년을 만든다. 놓는 사람은 편안하다. 붙잡는 사람은 괴롭다. 선택은 이미 당신 앞에 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사람은 수많은 말을 한다. 그 말들이 쌓여 관계를 만들고 인생의 흐름을 만든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이 있다. 바로 말이다. 말은 가볍지만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한마디 말이 관계를 살리기도 한다. 한마디 말이 평생 인연을 끊기도 한다. 그런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이지 못한다. 오히려 더 많아진다. 경험이 쌓였기 때문이다. 살아온 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말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여기서 인생이 갈린다. 말년이 복된 사람은 말을 줄인다. 말년이 힘든 사람은 말을 늘린다. 정약용은 말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따른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삶을 지키는 기준이다. 사람은 말하면서 실수한다. 침묵하면서 실수하지 않는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더 조심해야 한다. 가족에게 하는 말이 가장 깊이 남는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 부부가 서로에게 하는 말, 형제가 주고받는 말, 이 말들이 쌓여 관계가 된다. 문제는 대부분 좋은 말보다 지적하는 말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틀렸다. 내 말이 맞다. 이 말들이 반복된다. 처음에는 참고 듣는다. 하지만 점점 마음이 다친다. 결국 말이 많을수록 관계는 멀어진다. 말년이 복된 사람은 이 사실을 안다. 그래서 다르게 행동한다. 말로 이기려 하지 않는다. 말로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 말로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그 대신 듣는다. 그 대신 기다린다. 그 대신 지켜본다. 이 차이가 삶을 바꾼다. 자식에게도 마찬가지다. 부모는 자식을 걱정한다. 그래서 말이 많아진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건 위험하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다르다. 잔소리로 들린다. 간섭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멀어진다. 그래서 연락이 줄어든다. 부모는 서운하다 느낀다. 나는 사랑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과는 이미 나와 있다. 말년이 복된 사람은 다르게 한다. 자식을 믿는다. 말을 줄인다. 필요한 순간에만 말한다. 그리고 한마디를 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 한마디가 수십 마디 말보다 강하다. 부부 관계도 같다. 오래 함께 살수록 말이 거칠어진다.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처 주는 말이 쉽게 나온다. 그 말은 오래 남는다. 말년이 편안한 사람은 다르다. 익숙할수록 더 조심한다. 가까울수록 더 부드럽게 말한다. 그래서 관계가 오래 간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말을 한다. 자기 생각을 말한다. 자기 경험을 말한다. 하지만 상대는 다르다.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말은 줄일수록 좋다.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좋다. 말이 줄어들면 신기한 일이 생긴다. 갈등이 줄어든다. 오해가 줄어든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편해진다. 그래서 다시 사람이 모인다. 이것이 말년의 복이다. 말이 적은 사람은 무시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무게가 생긴다. 신뢰가 쌓인다.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다. 이것이 품격이다. 품격은 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말로 만들어진다. 지금 당신의 말을 돌아보라. 오늘 하루 얼마나 말했는가? 그 말 중에 꼭 필요한 말은 얼마나 되는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대부분은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다. 하지 않았으면 더 좋은 말이다. 그래서 말년이 복된 사람은 안다. 말을 줄이는 것이 인생을 지키는 길이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다. 지혜다. 참는 것이 아니다. 선택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실천하면 된다. 오늘 하루 단 한 번만 참아보라. 하고 싶은 말이 떠올랐을 때 잠시 멈춰보라. 정말 필요한 말인가? 지금 꼭 해야 하는 말인가? 이 질문 하나로 인생이 달라진다. 말을 줄이면 마음이 보인다. 상대의 마음이 보인다. 내 마음도 보인다. 그래서 더 깊어진다. 그래서 더 편안해진다. 말년은 결국 관계다. 관계는 결국 말이다. 말을 바꾸면 관계가 바뀐다. 관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 단순한 원리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말년에 웃는다. 말은 적게 하라. 생각은 깊게 하라.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인생은 충분히 편안해진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느끼게 된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람 속에서 더 외롭다 느껴진다. 연락처에는 이름이 많다. 명절이면 형식적인 안부도 오간다. 그런데 정작 힘들 때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다. 이것이 말년의 외로움이다. 말년이 복된 사람은 이 지점을 정확히 안다. 그래서 사람을 늘리지 않는다. 오히려 줄인다.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가려 만나는 것이다. 인간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이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다. 삶의 기준이다. 많은 사람을 두면 든든할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 쓸데없는 말이 늘어난다. 오해가 생긴다. 감정 소모가 커진다. 결국 마음이 지친다. 그래서 말년이 편안한 사람은 안다. 사람이 많을수록 피곤하다. 사람이 적을수록 편안하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가벼운가 아니면 무거운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하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다. 괜히 피곤하다. 괜히 기분이 가라앉는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 적어도 나에게는 맞지 않는 사람이다. 반대로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편안하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된다. 그 사람이 진짜 인연이다. 말년이 복된 사람은 이 차이를 안다. 그래서 선택한다. 불편한 관계는 줄인다. 편안한 관계는 지킨다. 이것이 관계 정리다. 사람을 끊는 것이 아니다. 자리를 바꾸는 것이다. 가까운 자리에 둘 사람과 멀리 둘 사람을 나누는 것이다. 이 기준이 없으면 인생이 흔들린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하다. 젊을 때는 버틸 수 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말년에는 다르다.
마음이 먼저 지친다. 작은 말에도 상처받는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겉으로 웃지만 속으로 비웃는 사람. 앞에서는 친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험담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이런 관계는 줄여야 한다. 그 관계를 유지할 이유는 없다. 그 관계를 지킬 이유도 없다. 오히려 그런 관계가 인생의 평안을 무너뜨린다. 말년이 복된 사람은 용기가 있다. 사람을 줄이는 용기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하지 않는다. 그 대신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한다. 한 사람이라도 좋다.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10사람보다 낫다. 사람이 많아도 외로운 인생이 있다. 사람이 적어도 따뜻한 인생이 있다. 차이는 관계의 깊이다. 깊은 관계는 많지 않다. 그래서 더 귀하다. 말년이 복된 사람은 안다. 얕은 관계 100개보다 깊은 관계 1개가 더 가치 있다. 그래서 시간을 다르게 쓴다. 의미 없는 만남에 시간을 쓰지 않는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쓴다. 그 시간이 쌓이면 인생이 따뜻해진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자존심이다. 관계 속에서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참고 맞추는 것이 관계가 아니다. 억지로 맞추면 마음이 병든다. 억지로 웃으면 마음이 무너진다. 그래서 말년이 복된 사람은 선을 긋는다. 이 선이 인생을 지킨다. 여기까지는 괜찮다. 여기부터는 아니다. 이 기준이 분명하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상처가 줄어든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관계를 원한다. 하지만 아무 관계나 유지하면 안 된다. 관계에도 기준이 있어야 한다. 관계에도 선택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삶의 지혜다. 지금 당신의 주변을 돌아보라. 그 사람들은 당신을 편안하게 하는가? 아니면 지치게 하는가? 답은 이미 알고 있다. 그 답을 인정하는 순간 인생이 달라진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늦지 않다. 지금부터 해도 된다. 천천히 해도 된다. 조용히 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사람을 줄이는 방향, 마음을 지키는 방향, 그 방향으로 가면 된다. 말년은 관계의 결과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말년이 복된 사람은 사람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다. 내 인생은 뒤로 미루고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다. 그런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 덕분에 지금의 가족이 있다.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진다. 이제는 편해져야 하는데 더 불안하다. 이제는 쉬어야 하는데 더 허전하다. 그 이유는 하나다. 아직도 남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말년이 복된 사람은 이 지점을 분명히 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꾼다. 남을 위한 삶에서 나를 위한 삶으로 돌아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스스로를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다. 이 말은 나를 돌보라는 뜻이다. 나를 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이 착각한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이기적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계속 참고 산다. 그래서 계속 남을 먼저 생각한다. 하지만 결과는 다르다. 마음이 지친다.
감정이 쌓인다. 어느 순간 터진다. 그때 관계도 무너진다. 인생도 흔들린다. 말년이 복된 사람은 다르게 생각한다. 나를 위한 삶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건강한 선택이다. 내가 편안해야 주변도 편안해진다. 내가 행복해야 관계도 따뜻해진다. 그래서 나를 돌본다. 그래서 나를 챙긴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부모가 있다. 시간도 바쳤다. 돈도 바쳤다. 마음도 다 쏟았다. 그런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식 인생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자식이 잘해야 내가 편하다 느낀다. 자식이 힘들면 내가 더 괴롭다 느낀다. 그래서 계속 신경 쓴다. 그래서 계속 간섭한다. 이것이 고통의 시작이다. 말년이 복된 사람은 선을 안다. 여기까지는 부모의 역할이다. 그 다음은 자식의 몫이다. 이 기준이 분명하다. 그래서 물러난다. 그래서 기다린다. 그래서 믿는다. 이것이 자식을 위한 진짜 사랑이다. 이제는 자식이 아니라 나를 봐야 한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돌아봐야 한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야 한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떠오르지 않는다. 괜찮다. 천천히 찾아가면 된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아침에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 산책을 한다. 차 한 잔을 여유 있게 마신다. 이 작은 시간이 쌓인다. 그 시간이 나를 살린다. 말년이 복된 사람은 시간을 다르게 쓴다. 남을 위해 쓰던 시간을 나를 위해 쓰기 시작한다. 그래서 하루가 달라진다. 그래서 마음이 달라진다. 취미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취미는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삶을 채우는 것이다. 손을 움직이는 일, 몸을 움직이는 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일,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시간이다.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살아있다 느낀다. 기다리는 삶은 점점 힘들어진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삶은 더 외롭다. 그래서 말년이 복된 사람은 기다리지 않는다. 스스로 움직인다. 작은 계획을 세운다. 작은 목표를 만든다. 오늘 할 일 하나, 이번 주에 할 일 하나. 이렇게 삶을 채워간다. 그래서 하루가 의미 있어진다. 그래서 인생이 살아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남과 비교하면 마음이 무너진다. 누군가는 더 잘 산다. 누군가는 더 편하게 산다. 그 비교는 끝이 없다. 그래서 말년이 힘들어진다. 말년이 복된 사람은 비교하지 않는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본다. 내 삶의 흐름을 본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안정된다. 나를 위한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작은 선택의 반복이다. 나를 무시하지 않는 것. 내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것.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나를 위한 삶이다. 지금까지는 남을 위해 살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 이 말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말이다. 이제는 허락해야 한다. 나에게 허락해야 한다. 나는 편안해도 된다. 나는 즐거워도 된다. 나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 이 허락이 인생을 바꾼다. 말년은 끝이 아니다. 또 다른 시작이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된다.
나를 위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말년에 웃는다.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을 겪는다.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사람은 한 가지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무엇을 보며 살 것인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 것인가? 말년이 복된 사람은 선택이 다르다.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한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부족함만 본다. 어떤 사람은 이미 가진 것을 본다. 이 차이가 인생의 온도를 바꾼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감사하는 마음이 수행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삶을 바꾸는 기준이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선택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없다. 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 말년이 힘든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다. 이미 충분한 것을 보지 못해서 그렇다. 지금 당신은 숨 쉬고 있다. 지금 당신은 이 글을 보고 있다. 지금 당신은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 느껴진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중 하나라도 사라지면 그때 깨닫게 된다. 그래서 말년이 복된 사람은 다르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보지 않는다.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는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밥을 먹는 것, 누군가와 말을 나누는 것. 이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이다.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마음이 바뀐다. 부족함에서 벗어난다. 비교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편안해진다. 사람은 생각하는 방향대로 살아간다. 불평을 선택하면 불평이 늘어난다.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가 늘어난다. 이것이 마음의 원리다. 말년이 복된 사람은 이 원리를 안다. 그래서 습관을 바꾼다. 불평이 떠오르면 멈춘다. 그리고 감사할 것을 찾는다. 처음에는 쉽지 않다. 익숙하지 않다. 하지만 반복하면 달라진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감사하면 된다. 2가지면 더 좋다. 3가지면 충분하다. 그렇게 하루가 쌓인다. 그렇게 마음이 바뀐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진다. 예전에는 서운함이 먼저 보였다. 왜 저렇게 말하는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달라진다.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 느껴진다. 저 사람도 힘든 시간을 살고 있다.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관계가 편안해진다. 감사는 나만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주변 사람까지 편안하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이 모인다. 그래서 따뜻한 관계가 생긴다. 이것이 말년의 복이다. 돈이 많다고 복된 것이 아니다. 지위가 높다고 복된 것이 아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복된 것이다. 그 마음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감사다. 과거를 돌아보아도 마찬가지다. 힘들었던 일만 떠올리면 인생이 고통스럽다 느껴진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배운 것이 있다. 견딘 시간이 있다. 그것을 보면 인생이 다르게 보인다. 그래서 말년이 복된 사람은 과거도 다르게 기억한다. 아픈 기억만 붙잡지 않는다.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 그래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다. 미래를 바라볼 때도 같다. 앞으로가 불안하다
생각하며 마음이 무너진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보면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 느껴진다. 이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불안이 줄어든다. 감사는 과거도 바꾸고, 현재도 바꾸고, 미래도 바꾼다. 이 단순한 힘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말년에 웃는다. 지금 당신의 하루를 돌아보라.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이미 있는가? 답은 이미 눈앞에 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인생이 달라진다. 감사는 거창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할 수 있다. 지금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라.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만으로도 충분하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 말은 사실이다. 그래서 말년이 복된 사람은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를 받는다. 말 한마디에 무너진다. 사람 하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다. 그래서 사람은 괴롭다. 말년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과거를 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 끝난 일이다. 이미 지나간 사람이다. 그런데 마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현재가 무거워진다. 사람은 두 번 고통을 느낀다. 한 번은 실제로 겪은 일 때문이다. 또 한 번은 그 일을 계속 떠올리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고통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말년이 복된 사람은 이 차이를 안다. 그래서 선택을 바꾼다. 기억은 남아 있어도 된다. 하지만 붙잡지 않는다. 과거를 인정한다. 그 일은 있었던 일이다 하고 받아들인다. 이것이 시작이다. 많은 사람이 과거를 지우려 한다. 잊으려 애쓴다.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 억지로 밀어내면 더 떠오른다. 그래서 더 힘들어진다. 말년이 복된 사람은 다르게 한다. 지우려 하지 않는다. 대신 놓는다. 놓는다는 것은 그 기억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다. 그 일이 떠올라도 그 감정에 빠지지 않는다. 이것이 가능해지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진다. 과거를 붙잡는 이유는 하나다. 억울함이다. 서운함이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왜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했는가? 이 질문이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마음이 멈춰 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말년이 복된 사람은 이 질문을 바꾼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대신 이 일에서 무엇을 배웠는가를 묻는다.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꾼다. 배운 것이 보이면 의미가 생긴다. 의미가 생기면 고통이 줄어든다. 그래서 마음이 풀린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기억도 같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 누군가 나를 배신했다. 누군가 나를 떠났다. 그 기억이 마음에 남아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다시 아프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그 사람은 이미 내 곁에 없다. 그 사람은 이미 떠났다. 그런데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함께 있다. 그래서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 말년이 복된 사람은 그 사람을 마음에서 내보낸다. 미워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그냥 흘려보낸다. 이것이 놓는 것이다. 용서라는 말이 있다. 많은 사람이 어렵게 느낀다. 억지로 용서하려 하면 더 힘들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한 선택이다.
내 마음을 묶고 있는 끈을 끊는 것이다. 그 끈이 끊어지는 순간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말년이 편안해진다. 과거의 실패도 같아. 그때 잘했어야 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다. 이 생각이 반복된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다.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더 괴롭다. 말년이 복된 사람은 후회를 줄인다. 그때의 나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의 나는 그만큼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실수한다. 그래서 실패한다. 그것이 인생이다. 과거를 놓지 못하면 현재가 사라진다. 현재를 놓치면 앞으로도 사라진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는가? 과거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놓을 것인가? 이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 놓는다고 해서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감정은 사라진다. 그래서 편안해진다. 그래서 숨이 쉬어진다. 말년이 복된 사람은 과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다. 과거에 묶여 있지 않다. 과거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를 산다. 그래서 하루가 살아난다.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 아직 놓지 못한 것이 있는가? 사람인가? 일인가? 말인가? 그것을 하나만 내려놓아 보라. 완전히 내려놓지 못해도 괜찮다. 조금만 느슨하게 해도 된다. 그 작은 변화가 시작이다. 그 시작이 쌓이면 마음이 달라진다. 마음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다. 현재는 지금이다. 이 단순한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말년에 웃는다. 사람은 평생 더 가지려 하며 산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생각한다.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한다. 생각한다. 그래서 쉬지 못한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 지키려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잃을까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말년이 복된 사람은 이 지점을 분명히 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꾼다. 더 가지려 하지 않는다. 이미 가진 것을 본다. 노자는 말했다. 족함을 아는 사람이 부자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삶을 완전히 바꾸는 기준이다. 사람은 가진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으로 산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족하다 느끼면 가난하다. 적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다 느끼면 부자다. 이 차이가 인생을 나눈다. 말년이 힘든 사람은 늘 부족하다 생각한다. 아직 모자라다 느낀다. 더 있어야 한다 생각한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긴장되어 있다. 그래서 쉬지 못한다. 말년이 복된 사람은 다르다.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 느낀다. 이 마음이 평안을 만든다. 집이 크지 않아도 괜찮다. 차가 좋지 않아도 괜찮다. 생활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다. 편안하면 된다. 불편하지 않으면 된다. 이 기준이 인생을 가볍게 만든다. 사람은 욕심이 커질수록 행복에서 멀어진다. 더 좋은 것을 가지면 더 좋은 것을 원하게 된다. 그래서 끝이 없다. 그래서 말년이 복된 사람은 멈출 줄 안다. 여기까지면 충분하다. 이 기준이 분명하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는 더 좋은 집에 산다. 누군가는 더 많은 돈을 가진다. 누군가는 더 편하게 산다. 이 비교를 시작하면 마음이 무너진다. 그래서 만족이 사라진다. 말년이 복된 사람은 비교하지 않는다. 남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을 본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것만 본다. 그래서 중심이 잡힌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아침에 햇살이 들어오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는 것, 편안하게 앉아 쉬는 시간, 이 모든 것이 행복이다. 하지만 욕심이 많아지면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말년이 복된 사람은 다르다. 작은 것을 크게 느낀다. 그래서 하루가 따뜻해진다.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사람은 거창한 행복을 기다리며 산다. 큰 기쁨이 오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많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놓치며 산다. 말년이 복된 사람은 기다리지 않는다. 지금 있는 것을 누린다. 그래서 하루가 의미 있어진다. 먹는 것도 같다. 비싼 음식을 먹어야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 편안하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사람과 함께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진짜 풍요다. 시간을 쓰는 방식도 다르다. 무엇을 더 할까 고민하지 않는다. 무엇을 덜 할까 고민한다. 줄이면 여유가 생긴다. 여유가 생기면 마음이 편해진다. 그래서 삶이 가벼워진다. 말년이 복된 사람은 안다. 많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버릴 줄 안다. 그래서 정리할 줄 안다. 물건도 줄인다. 관계도 줄인다. 생각도 줄인다. 이렇게 단순해진다. 단순해질수록 편안해진다. 복잡할수록 힘들어진다. 이것이 삶의 흐름이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떤가? 채우려고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비우고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하다. 채우기만 하면 언젠가 무너진다. 비우면 계속 유지된다. 그래서 말년이 복된 사람은 비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지금을 사는 것이다. 과거를 붙잡지 않는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을 느낀다. 그래서 삶이 살아난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말년에 웃는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느끼는 순간, 이미 충분하다. 이미 괜찮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진다. 말년은 결국 마음의 상태다.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다. 어떻게 느끼는가다. 지금까지의 이야기에는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 있다. 놓는 것이다. 줄이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쌓이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여기서 멈춘다. 알고는 있지만 지키지 못한다. 이해는 했지만 실천하지 못한다. 그래서 삶이 바뀌지 않는다. 말년이 복된 사람은 여기서 다르다. 지혜를 아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반드시 지키며 살아간다. 지키는 사람이 결국 웃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다. 삶의 결과를 만드는 원리다. 좋은 말을 많이 들어도, 좋은 책을 많이 읽어도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하나다.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년이 복된 사람은 단순하게 산다. 많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 많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를 정하고 그것을 지킨다. 집착을 내려놓는다. 말을 줄인다. 사람을 가려 만난다. 나를 위해 산다. 감사를 선택한다. 과거를 놓는다. 작은 것에 만족한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오래 가지 않는다. 하나씩 한다. 하나를 지킨다. 그 다음 하나를 더한다. 이 방식이 가장 확실하다. 사람은 습관으로 산다. 생각도 습관이다. 행동도 습관이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말년이 복된 사람은 좋은 습관을 만든다. 작은 습관을 반복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부터 떠올린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말을 줄인다. 불편한 사람이 떠오르면 거리를 둔다. 과거가 떠오르면 흘려보낸다. 이렇게 반복한다. 처음에는 의식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진다. 그때부터 인생이 편안해진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다. 꾸준함이다. 작게 시작해도 된다. 천천히 해도 된다.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마음이 흔들린다. 말 한마디에 흔들린다. 사람 하나에 흔들린다. 그래서 불안해진다. 말년이 복된 사람은 중심이 있다. 내 기준이 분명하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지킬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 그래서 흔들려도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다. 이 중심이 인생을 지킨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한다. 완벽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 그래서 실수한다. 그래서 다시 흔들린다. 그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면 안 된다. 말년이 복된 사람은 자신에게도 관대하다. 잘하려 하기보다 꾸준히 하려 한다. 하루 잘 못해도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 이 마음이 오래 간다. 그래서 결국 변화가 쌓인다. 인생은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 작은 선택이 반복되어 바뀐다. 지금의 생각 하나, 지금의 행동 하나, 이것이 쌓여서 말년이 된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무엇을 선택하는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지금 무엇을 놓고 있는가? 이 질문이 인생을 만든다. 말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시작되어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하면 된다. 천천히 해도 된다. 작게 시작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놓는 방향, 줄이는 방향, 편안해지는 방향. 이 방향으로 가면 된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기억하라. 놓는 사람은 편안하다. 말을 줄이는 사람은 관계가 살아난다. 사람을 가려 만나는 사람은 마음이 가벼워진다.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삶이 살아난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루가 따뜻해진다. 과거를 놓는 사람은 자유로워진다.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이미 부자다. 이 모든 것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말년에 웃는다. 당신의 인생은 충분히 잘 살아왔다. 이제는 편안해져도 된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만 실천하면 된다. 그 하나가 쌓이면 인생이 달라진다. 마음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진다. 이 단순한 진리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에 웃는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지혜로운 삶을 응원하는 힘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깊은 지혜로 함께하겠다.